너희 친정엄마가 시장에서 장사하느라 바빠서 딸 가정교육을 이따위로 시켜냐? 새벽 4시부터 홀로 20명분의 전을 부치던 며느리의 손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며느리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며느리는 허리춤의 앞치마, 끈을 거칠게 풀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가 안방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그 안에는 지방도 붓도 없었습니다. 화투짝과 현금 뭉치, 사채 장부만이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날 수십 년간 감춰진 시댁의 비밀이 폭로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시어머니는 수의를 입고 법정에 끌려 나왔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석 명절 당일 새벽 4시 시댁 주방에는 기름 튀기는 소리만이 가득합니다. 지안이 프라이팬을 들어 육전을 뒤집습니다. 손목에 감긴 파스가 너덜너덜하게 풀어져 팔뚝까지 늘어졌지만 지안은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싱크대 옆에는 이미 부쳐낸 전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아직 손대지 못한 재료들이 조리대를 가득 메우고 있죠. 지안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흘러내려 턱 끝에 맺힙니다. 지안이 손등으로 땀을 훔치고는 다시 프라이팬을 듭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시누이 미진까지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깔깔대고 있습니다. 지안이 잠깐 고개를 돌려 거실을 바라봅니다. 제사 준비는커녕 예능 프로그램에 빠져있는 시댁 식구들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안이 입술을 깨물고 다시 프라이팬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때 시고모가 부엌으로 들어섭니다. 시고모가 조리대 위에 놓인 접시를 훑어보더니 육전 하나를 맨손으로 집어 입에 넣습니다. 시고모가 입안에 전을 씹으며 인상을 찌푸립니다. 애퇴퇴, 이게 뭐냐? 간이 하나도 안 맞네. 너는 소금을 금가루라고 생각하냐? 왜 이렇게 아껴? 지안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모님. 싱겁게 드시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셔서요. 다음 건 좀 더 간을 맞춰 볼게요. 시고모가 코웃음을 치며 손가락에 묻은 기름기를 지안의 앞치마에 쓱 닦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맛없어서 조상님들 노하시면 다 내 책임인 줄 알아라. 시고모가 거실로 돌아가고 지안은 입술을 깨문 채 다시 프라이팬을 듭니다. 지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시계가 5시를 가리키고 6시를 지나고 7시가 됩니다. 지안은 쉬지 않고 전을 부칩니다. 20명분의 음식을 혼자서 준비하는 동안 지안의 등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오지만 지안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시어머니 박말순이 안방에서 나옵니다. 박말순이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박말순이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를 보더니 혀를 찹니다. 어휴, 쯧쯧쯧. 이게 다 뭐냐? 설거지도 안 하고 밤새 뭘 한 거야? 군뱅이가 기어가도 이것보단 빠르겠다. 지안이 프라이팬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혼자 20인분 전 부치느라 아직 손을 못 댔어요. 이것만 다 부치고 바로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박말순이 손을 내저으며 지안의 말을 끊습니다. 시끄러. 변명은 무슨. 할 일이 태산인데 설거지가 저렇게 산더미처럼 쌓여서 밥맛이 뚝 떨어진다. 박말순이 조리대 위에 놓인 나물 접시를 들어 올립니다. 박말순의 눈이 가늘어집니다. 박말순이 접시를 개수대에 거칠게 내던지며 소리칩니다. 아니, 이 나물 색깔 좀 봐. 시커먼 게 꼭 걸레빤 물 같네. 이걸 지금 귀한 제사상에 올리겠다고 내놓은 거냐? 와장창. 접시가 깨지는 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집니다. 지안이 움찔하며 한 발짝 뒤로 물러납니다. 어머님, 새벽부터 계속 서서 준비하느라 잠깐 실수를. 박말순이 지안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삿대질을 합니다. 실수. 웃기고 있네. 너희 친정 엄마가 시장 바닥에서 생선 팔고 장사하느라 바빠서 딸 가정교육을 이따위로 시켰냐. 보고 배운 게 없으니 나물 하나도 제대로 못 무치지. 지안의 손이 멈춥니다. 지안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립니다.
지안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가더니 이내 차갑게 굳어집니다. 지안이 천천히 가스 불을 끕니다. 지안이 허리춤에 앞치마 끈을 거칠게 잡아당겨 풀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박말순이 눈을 크게 뜨며 뒤로 물러섭니다. 뭐야. 너 지금 눈가를 왜 그렇게 떠? 지금 시어머니 앞에서 앞치마를 집어 던진 거야? 지안이 대답 없이 부엌을 나섭니다. 지안의 발걸음이 거실을 가로질러 안방을 향합니다. 그 안방은 시아버지가 지방을 쓰고 충문을 작성해야 하니 여자는 절대 출입 금지라고 엄포를 놓았던 곳이죠. 박말순이 비명을 지르며 지안을 쫓아옵니다. 야, 미쳤냐? 거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가려고 해. 당장 안 멈춰. 박말순이 지안의 팔을 낚아챕니다. 지안이 팔을 세게 뿌리칩니다. 박말순이 휘청거리며 벽에 등을 부딪힙니다. 지안이 문고리를 잡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납니다. 야, 며느리, 너 돌았냐? 당장 거기서 손 떼지 못해. 어디 감히 시아버지 방문을? 진우이 미진이 소파에서 일어나며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엄마야, 올케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짜 미쳤어? 안방에 있던 남편 성준이 문 저편에서 뛰쳐나오며 외칩니다. 야, 김지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제사 준비 안 하고 어딜 들어오려고? 성준이 지안의 어깨를 잡으려 손을 뻗습니다. 지안이 그 손을 쳐내고 문을 벌컥 열어젖힙니다. 비켜요. 그 대단한 양반집 제사 준비, 꼬라지 좀 봅시다. 벌컥, 병풍 뒤로 펼쳐진 광경에 모두가 얼어붙습니다. 지방도 붓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화투짝이 바닥에 흩어져 있고 빈 소주병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은 좋게 되어 보이는 현금 뭉치가 여기저기 널려 있고 그 옆에는 빽빽하게 글씨가 적힌 장부와 사채 서류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습니다. 담배꽁초가 가득 담긴 재떨이가 화투판 옆에 놓여 있고 구겨진 돈다발 사이로 계산기가 보입니다. 지안이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가 막혀서 이게 그 엄숙하고 거룩한 제사 준비의 실체였군요. 지방 쓴다더니 여기서 화투 치고 돈놀이하고 계셨어요? 박말순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립니다. 박말순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저기 성준이 굳은 표정으로 안방 안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돌립니다.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합니다. 미진이 입을 손으로 막고 눈을 내리깝니다. 거실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집니다. 지안이 사색이 된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안방 입구에 버티고 섭니다. 지안의 눈빛에는 더 이상 참을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안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갑니다. 어머니, 이제 그 잘난 양반 타령 한 번 더 해보시죠. 제가 아주 똑똑히 들어드리겠습니다. 지안이 방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섭니다. 바닥에 흩어진 화투짝을 밟으며 방 안을 둘러봅니다. 붉은색 장부 한 권이 현금 뭉치 사이에 떨어져 있습니다. 지안이 몸을 숙여 장부를 집어듭니다. 박말순이 이성을 잃고 달려들며 비명을 지릅니다. 이년이 감히 그거 당장 내려놔. 박말순이 지안의 머리채를 잡으려 두 손을 뻗습니다. 지안이 재빠르게 몸을 옆으로 피합니다. 박말순이 허공을 휘젓다가 제풀에 휘청거립니다. 박말순의 발이 바닥에 널린 소주병에 걸려 넘어집니다. 박말순이 엉덩방아를 찌으며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지안이 장부를 펼칩니다. 장부 사이에 꽂혀있던 서류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안이 서류를 꺼내 높이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뭐죠? 신체 포기 각서의 고리대금 차용증이네요. 이자가 월 오픈이에요. 어머님, 이거 다 아버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시아버지가 안방 문 앞에 서서 눈을 부라리며 호통을 칩니다. 이게 다 무슨 짓이냐? 며느리가 어른 방에 함부로 들어와서 남의 물건에 손을 대? 박말순이 바닥에 주저앉은 채 손가락질을 하며 악을 씁니다. 전현이 부정타게 들어와서 판을 깨버렸어. 다 전현 때문이야. 오늘 딸 거 다 날아갔잖아.
성준이 안방으로 뛰어들어옵니다. 성준이 지안 앞을 가로막으며 손을 내밉니다. 야, 그거 내놔. 왜 남의 물건을 뒤져? 지안이 서류를 등 뒤로 감추며 말했습니다. 남의 물건, 이게 남의 물건이야. 시어머니가 도박으로 빚을 줬는데 그게 남의 일이야? 성준이 목소리를 낮추며 지안의 손목을 잡으려 합니다. 야, 조용히 해. 엄마가 심심해서 좀 그런 거 가지고 왜 일을 키워? 어른들 체면도 있는데. 지안이 성준의 손을 세게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심심해서, 이게 심심해서 하는 짓이야. 신체 포기 각서까지 쓴 게 심심풀이야? 지안이 성준의 눈을 똑바로 노려봅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지. 당신도 이 도박판에서 같이 놀았잖아. 당신도 공범이었어. 성준이 움찔하며 시선을 피합니다. 지안이 왼손을 들어 올립니다. 결혼반지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입니다. 지안이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냅니다. 지안이 반지를 도박판 한가운데로 던져버립니다. 반지가 화투짝 위로 대굴대굴 굴러가 현금 뭉치 사이에 멈춥니다. 박말순이 바닥에서 반지를 보며 소리칩니다. 야, 이년아, 지금 뭐하는 짓이야? 지안이 재빠르게 치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지안이 카메라를 켜고 방 안전체를 찍기 시작합니다. 현금 뭉치, 화투짝, 빈 소주병들이 화면에 담깁니다. 지안이 장부를 펼쳐들고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습니다. 사체 서류의 글씨까지 선명하게 촬영합니다. 지안이 동영상 버튼을 눌러 방 안전체를 천천히 훑습니다. 박말순이 바닥에서 기어오르며 비명을 지릅니다. 저거 찍지 마. 당장 그거 꺼. 박말순이 지안에게 달려들려 합니다. 성준이 엄마를 부축하다 말고 지안에게로 방향을 틉니다. 야, 그거 당장 꺼. 미쳤어? 성준이 휴대폰을 낚아채려 손을 뻗습니다. 지안이 성준의 가슴을 두 손으로 세게 밀칩니다. 성준이 뒤로 비틀거리며 화투판을 밟습니다. 화투짝이 성준의 발 아래서 미끄러지고 성준이 중심을 잃고 주저앉습니다. 지안이 안방을 빠져나옵니다. 미진이 거실에서 지안의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옳게. 잠깐만. 이러지 말고 우리끼리 얘기 좀 하자. 지안이 미진을 밀쳐내며 말했습니다. 비켜. 지안이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향합니다. 현관 옆 선반 위에 놓인 자신의 핸드백과 차 키를 집어듭니다. 성준이 안방에서 뛰쳐나와 현관까지 쫓아옵니다. 성준이 지안의 팔을 붙잡으며 외칩니다. 야, 지금 나가면 끝이야. 다시는 이 집 문턱도 못 밟아. 지안이 성준의 손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엽니다. 지안이 문 앞에 서서 천천히 돌아봅니다. 거실의 선씨 아버지, 안방 문 앞에 주저앉은 박말순, 어쩔 줄 모르는 미진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안이 차가운 눈으로 성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쓰레기장에는 다시 오라고 빌어도 안 와. 변호사한테 연락할 테니까 각오해. 지안이 문을 닫고 나갑니다. 성준이 문 앞에 멈춰 선 채 쫓아가지 못합니다. 성준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변합니다. 지안이 아파트 계단을 내려갑니다. 지안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지안이 난간을 붙잡고 숨을 고릅니다. 지안이 다시 걸음을 옮겨 주차장으로 내려갑니다. 지안의 손이 떨립니다. 지안이 떨리는 손으로 차 키를 눌러 문을 엽니다. 지안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겁니다. 사이드미러로 주차장 입구를 확인합니다. 쫓아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안이 핸들을 꽉 쥐고 심호흡을 합니다. 지안이 차를 몰아 시댁을 빠져나옵니다. 명절 새벽이라 도로가 한산합니다. 지안이 시내 호텔로 차를 몹니다. 호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지안이 잠시 눈을 감습니다. 지안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호텔 방에 들어선 지안이 침대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지안이 휴대폰을 꺼내 촬영한 사진들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흔들림 없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장부의 글씨까지 또렷하게 보입니다. 차용증에 적힌 금액과 이자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안이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으며 중얼거립니다. 이게 내 무기가 될 거야. 두고 봐. 지안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추석 명절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안의 눈가에 맺혔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지안이 손등으로 눈물을 훔칩니다.
지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오릅니다. 지안이 창밖의 해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쥡니다. 사건이 터진 지3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안이 회사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 앞에 섭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데 누군가 뒤에서 지안의 팔을 잡습니다. 지안이 고개를 돌립니다. 진우이 김미진이 짐짓 상냥한 표정을 짓고 서 있습니다. 미진이 립스틱을 바른 입술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올케, 여기서 보내. 오랜만이다. 잠깐 이야기 좀 해. 지안이 미진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할 말 없어. 바쁘니까 비켜줘. 지안이 돌아서려 합니다. 미진의 얼굴에서 상냥한 표정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미진이 지안 앞을 가로막고 서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없긴 뭐가 없어. 네가 그날 안방 문을 열어젖혀서 판을 엎었잖아. 그 바람에 우리 엄마가 돈을 못 땄어. 지안이 팔짱을 끼며 미진을 빤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미진이 한 발짝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 집 사정이 급해. 급전이 필요하니까 돈 좀 융통해줘. 옳게 잘 버는 거 다 알아. 지안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미쳤니? 시어머니, 도박 빚을 내가 왜 갚아줘야 하는데. 지안이 다시 돌아서려 합니다. 미진이 지안의 앞을 또다시 막아서며 목소리를 더 높입니다. 야, 네가 우리 집 무시하는 거 다 알아. 네가 얼마나 건방지게 굴었는지 친척들한테 다 말할 거야. 로비를 지나던 직원 몇 명이 고개를 돌려 쳐다봅니다. 미진이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폐륜 며느리라고 소문내줄까? 시어머니 가슴에 대못 박은 년이라고. 지안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지안이 주변을 둘러봅니다. 보안 데스크 쪽으로 손을 들어 보안팀을 부르려는 신용을 합니다. 미진이 움찔하며 목소리를 낮춥니다. 지안이 미진의 팔을 잡아 끌어 비상계단 쪽으로 데려갑니다. 비상계단 문이 닫히고 콘크리트 벽 사이로 차가운 공기가 감돕니다. 미진이 팔을 뿌리치며 지안을 노려봅니다. 야, 뭐야, 왜 끌고 와? 지안이 팔짱을 끼며 계단 난간에 기대섭니다. 회사에서 행패 부리면 너만 손해야.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해. 미진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장부 사진 지워. 그날 찍은 거 다 지우라고. 지안이 눈썹을 치켜올리며 말했습니다. 왜? 그거 지우면 뭐 해줄 건데? 미진이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그거 유출되면 우리 엄마 죽어. 진짜 죽는다고. 제발 좀 지워줘. 지안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시어머니가 도박을 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고 그 빚을 어떻게 갚든 내 상관 아니야. 미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합니다. 미진이 입을 열어 뭔가 말하려는 순간 미진의 핸드백 속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울립니다. 미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핸드백을 열어 휴대폰을 꺼냅니다. 화면에 뜬 번호를 보는 미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미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미진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낮고 거친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박말순 씨 딸이지. 전화 안 받길래 여기로 했다. 이번 달 이자 입금 안 되면 내 남동생 회사로 찾아간다. 성준이 직장이 어디라고 했더라. 알아서 해. 미진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황급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누릅니다. 미진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합니다. 미진이 두 손으로 휴대폰을 움켜쥐고 고개를 숙입니다. 지안이 차가운 눈으로 미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채업자네. 그것도 아주 독한 데 같은데. 시어머니 도박이 단순한 심심풀이가 아니었구나. 미진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어깨를 떱니다. 지안이 한 발짝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다. 너희들 나를 가족이 아니라 빚 갚아줄 물주로 봤구나. 그래서 나한테 돈 달라고 찾아온 거지. 미진이 고개를 번쩍 듭니다. 미진의 눈에 분한 기색이 가득합니다. 미진이 입술을 깨물며 씩씩거리지만 대답하지 못합니다. 지안이 미진을 비상계단에 남겨두고 문을 엽니다. 지안이 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내 회사로 찾아오지 마. 다음에 또 오면 그때는 경찰 부른다. 문이 닫히고 미진의 흐느끼는 소리가 계단에 울려 퍼집니다. 지안이 복도를 걸으며 생각에 잠깁니다.
단순히 이혼 소송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채업자까지 얽힌 상황이라면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지안이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켭니다. 지안이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자신의 계좌를 확인합니다. 공동명의 통장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던 지안의 눈이 커집니다. 지안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멈춥니다. 남편 성준이 거액을 인출하려다 비밀번호 오류로 실패한 흔적이 찍혀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시도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금액은 지안이 10년 동안 모은 적금 전부입니다. 지안이 주먹을 꽉 쥐며 중얼거립니다. 이 인간이 내 돈까지 손대려고 했어. 내가 모른다고 생각했나. 지안이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집니다. 대학 선배인 변호사 강현우의 번호가 눈에 들어옵니다. 지안이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현우가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지안아.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지안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배, 나 급하게 상담받을 일이 있어. 이혼이랑 재산 문제인데 오늘 저녁에 시간 돼. 현우가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합니다. 그래, 7시에 사무실로 와. 자세한 건 만나서 이야기하자. 지안이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내려다봅니다. 지안의 눈빛이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그날 저녁 7시, 지안이 강현우 변호사의 사무실 문을 엽니다. 현우가 소파에서 일어나 지안을 맞이합니다. 현우가 손짓으로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앉아. 커피 줄까? 물 줄까? 지안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커피 주세요. 선배. 현우가 커피 머신에서 커피를 내려 지안에게 건넵니다. 현우가 맞은편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하게 만나자고 했어. 전화 목소리가 심상치 않던데. 지안이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지안이 화면을 켜서 현우에게 보여줍니다. 장부 사진, 현금 뭉치, 사채 서류들이 화면을 채웁니다. 현우가 눈을 가늘게 뜨며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현우가 화면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도박판이네. 설마 시댁이야? 지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추석 때 터졌어요.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도박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제사 준비한다면서 남자들은 안방에 틀어박혀 있었는데 실제로는 화투판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현우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며 말했습니다. 신체 포기 각서까지 있네. 이건 사채업자들이 쓰는 거야. 심각한데. 지안이 다른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남편이 내 공동명의 통장에서 돈을 빼려다 실패한 기록이에요. 비밀번호를 몰라서 3번이나 시도하다가 포기한 것 같아요. 현우가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와, 이건 진짜 심각하다. 아내 몰래 돈 빼돌리려고 한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있네. 지안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선배, 나 어떻게 해야 해요? 그냥 이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현우가 테이블 위에서 메모장을 꺼내 펜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 이혼이 아니야. 사기 결혼이나 다름없어. 혼인 파탄의 원인이 완전히 시댁 쪽에 있으니까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어. 현우가 펜으로 메모장을 톡톡 치며 말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시댁 빚이 너한테 넘어오지 않게 선을 확실히 긋는 거야. 이혼 전에 재산 정리를 먼저 해야 해. 지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현우가 메모장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공동명의 통장은 내일 당장 해지해. 그리고 내 명의로 된 적금이나 예금은 다른 은행으로 옮겨. 남편이 손 못 대게. 현우가 펜을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확실하게 이기려면 증거가 더 필요해. 지금 가진 사진도 좋지만 원본 장부가 있으면 더 좋겠어. 담보 대출 서류 같은 것도 있으면 금상첨화고. 지안이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원본 장부요. 그건 시댁에 있을 텐데. 현우가 지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댁에 갈 기회가 있어.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안이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지안의 눈이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지안이 호텔 방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지안이 성준에게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성준이 전화를 받습니다. 뭐야? 왜 전화했어? 할 말 있어? 성준의 목소리가 뚱하게 들립니다. 지안이 목소리를 부드럽게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 화가 좀 풀렸어. 그날 내가 너무 흥분했던 것 같아. 내 짐도 챙길 겸 내일 낮에 집에 들러서 이야기 좀 하자. 성준이 잠시 말이 없습니다. 성준이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진짜 화 풀린 거야? 지안이 한숨을 쉬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결혼한 지도 5년인데 이렇게 끝내기는 좀 그렇잖아.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성준의 목소리가 밝아집니다. 알았어. 내일 몇 시에 올 건데? 지안이 손톱으로 이불을 긁으며 말했습니다. 낮 2시쯤. 그때 집에 있어. 성준이 멈칫하며 말했습니다. 아, 나 내일 낮에 잠깐 회사 가야 해. 3시쯤 들어올 것 같은데. 지안이 속으로 웃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3시에 맞춰서 갈게. 내일 봐. 전화가 끊어지고 지안이 휴대폰을 내려다봅니다. 성준이 2시에 없다는 건 그 시간에 시댁이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시어머니 박말수는 매주 그 시간에 사채업자를 만나러 나간다는 걸 지안은 알고 있습니다. 지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오릅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지안이 시댁 앞에 도착합니다. 주차장에 시어머니 차가 없습니다. 지안이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엽니다. 문이 열리고 지안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섭니다. 집 안이 고요합니다. 지안이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안방 한쪽 구석에 있는 금고 앞에 섭니다. 지안이 금고 비밀번호를 눌러봅니다. 시어머니 생일, 시아버지 생일, 결혼기념일. 금고가 열리지 않습니다. 지안이 입술을 깨물며 다른 번호를 눌러봅니다. 마침내 금고가 열립니다. 그러나 금고 안이 텅 비어 있습니다. 지안이 눈을 감고 생각에 잠깁니다. 며칠 전 미진이 무심코 내뱉었던 말이 떠오릅니다. 엄마가 장롱 밑에 숨겨뒀다던 말입니다. 지안이 안방 장롱 앞으로 다가갑니다. 지안이 장롱 문을 열고 안쪽 깊숙한 곳을 뒤집니다. 이불 사이, 옷 사이를 헤집습니다. 장롱 가장 안쪽 바닥에서 낡은 한복 상자가 손에 잡힙니다. 지안이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엽니다. 상자 바닥에서 서류 뭉치가 나옵니다. 지안이 서류를 펼쳐봅니다. 이중장부와 시아버지의 인감도장이 찍힌 토지 담보 제공 승낙서가 보입니다. 서류에는 시아버지의 선산과 이 집이 이미 대부업체에 넘어간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지안의 눈이 커집니다. 지안이 서류를 가방에 넣습니다. 지안이 장롱 문을 닫고 몸을 일으킵니다. 지안이 안방을 나오려는 순간 현관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안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지안이 재빠르게 안방 화장실로 몸을 숨깁니다. 화장실 문을 살짝 열어둔 채 지안이 숨을 죽입니다. 지안의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박말순과 성준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거실을 지나갑니다. 박말순이 한숨을 내쉬며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휴, 이번 달 이자도 막막하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 성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지안이 적금 있잖아. 걔가 10년 동안 모은 거. 그거 깨서 일단 이자부터 막자. 내가 알아서 할게. 박말순이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 그것밖에 방법이 없겠다. 네가 알아서 해. 은행 가서 빼오든지. 지안이 화장실 안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꺼냅니다. 지안이 녹음 버튼을 누릅니다. 지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납니다. 지안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번집니다. 일주일 뒤, 시댁 거실의 시아버지, 박말순, 성준, 미진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소파 한가운데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박말순이 시아버지 옆에 앉아 손수건으로 손을 비비며 안절부절 못합니다. 성준이 창가에 서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미진이 구석 의자에 앉아
손톱을 뜯고 있습니다. 현관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납니다. 거실에 앉은 네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현관으로 향합니다. 지안이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지안의 뒤로 양복을 차려입은 강현우가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 들어옵니다. 시아버지가 소파에서 헛기침을 하며 지안을 올려다봅니다. 네가 이제야 정신 차리고 들어왔구나. 그래, 잘 생각했다. 근데 옆에 그 사람은 누구야? 지안이 대꾸 없이 거실 중앙으로 걸어갑니다. 지안이 테이블 앞에 멈춰 섭니다. 지안이 가방 지퍼를 열어 서류 뭉치를 꺼냅니다. 지안이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쏟아냅니다. 등기부 등본, 장부 사본, 담보 대출 서류, 차용증 사본들이 테이블을 덮습니다. 박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박말순의 눈이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훑습니다. 박말순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성준이 창가에서 다가오며 소리칩니다. 야, 이게 뭐야? 이걸 어디서 가져온 거야? 지안이 성준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지안이 시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명의의 선산과 이 집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시아버지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선산이 어떻다고. 지안이 테이블 위에 등기부, 등본을 집어들어 시아버지 앞에 내밉니다. 여기 보세요. 아버님 명의의 선산과 이 집은 이미 어머님이 도박 빚 담보로 넘기셨습니다. 대부업체 근저당이 잡혀 있어요. 시아버지가 서류를 낚아챕니다. 시아버지가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릅니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박말순을 노려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내 선산을 어떻게 한 거야? 박말순이 두 손을 내저으며 소리칩니다. 잠깐 빌린 거야. 이번 판만 땄으면 다 찾아올 수 있었다고. 고 계산해놨어. 시아버지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칩니다. 서류들이 바닥으로 흩어집니다. 인연이 미쳤나?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도박에 걸어. 그게 계산이야. 박말순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한 번만 땄으면 됐어. 한 번만. 그런데 전현이 문을 열어젖혀서 판이 깨진 거라고. 박말순이 지안을 손가락질하며 악을 씁니다. 다 전현 때문이야. 전현만 아니었으면. 지안이 박말순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네요. 지안이 가방에서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지안이 성준 앞으로 서류를 던집니다. 이혼 소장과 위자료, 청구서가 성준의 발치에 떨어집니다. 지안이 성준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적금 손대려 한 거 다 알아. 은행 기록도 있고 녹음도 있어. 성준의 얼굴이 파랗게 질립니다. 성준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게 뭔 소리야. 무슨 녹음. 지안이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스피커에서 성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엄마, 지안이 적금 있잖아. 걔가 10년 동안 모은 거. 그거 깨서 일단 이자부터 막자. 박말순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그래. 그것밖에 방법이 없겠다. 네가 알아서 해. 녹음이 끝나고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성준이 고개를 떨굽니다. 미진이 구석에서 입을 손으로 막습니다. 현우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서류 가방에서 공증 서류를 꺼냅니다. 저는 이지안 씨의 법률 대리인 강현우 변호사입니다. 현우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치며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합의 이혼에 동의하시고 위자료 지급을 공증해 주시면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거부하시면 사문서 위조, 도박장 개설 방조, 배우자 재산 횡령 미수 혐의로 형사 고소 들어갑니다. 박말순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습니다. 아가, 제발, 경찰은 안 돼. 나 감옥 가면 어떡해. 지안이 박말순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도장 찍으시면 형사 고소는 안 해요. 선택은 어머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준이 무릎을 꿇으며 지안의 다리를 붙잡습니다. 지안아,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설명할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지안이 차가운 눈으로 성준을 내려다봅니다. 지안이 성준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설명할 게 뭐가 있어. 당신은 어머니가 도박하는 거 알면서도 방관했고 내 돈까지 빼서 그 빚 막으려고 했잖아. 도장 찍어. 현우가 테이블 위에 펼쳐놓은 서류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혼 합의서, 위자료, 지급 확인서, 그리고 남편분 명의로 된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의뢰인에게 양도한다는 서류입니다. 세 장 다 서명하시고 도장 찍어주세요. 시아버지가 박말순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도장 찍어. 어차피 네가 저지른 일이야 책임져. 박말순이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습니다. 성준이 고개를 떨군 채 도장을 찍습니다. 인주 묻은 도장이 서류 위에 찍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집니다. 지안이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습니다. 지안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성준이 바닥에 주저앉은 채 지안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박말순이 바닥에 엎드려 흐느낍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지안이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네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잘 버텼어. 지안이 깊은 숨을 내쉽니다. 법원 주차장에 선 지안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습니다. 해방감이 가슴 속으로 밀려듭니다. 지안의 어깨에서 힘이 빠집니다. 하지만 지안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집니다. 지안이 입술을 깨물며 차 문을 열고 올라탑니다. 지안이 핸들을 잡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안이 새로 이사한 오피스텔 거실에 서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옵니다. 거실 한쪽에는 승진 축하 화분이 놓여 있습니다. 지안이 화분에 물을 주며 미소를 짓습니다. 지안의 삶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고 아들 준우는 유치원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시댁 소식은 간간히 들려옵니다. 경매로 집이 넘어가고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안은 그 소식에 별다른 감정이 일지 않습니다. 그날 오후, 지안이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휴대폰이 울립니다. 화면에 유치원 번호가 뜹니다. 지안이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준우 담임 선생님이시죠?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님, 지금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준우 아버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난동을 부리고 계세요. 지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지안이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절대 아이를 보내지 마세요. 지안이 전화를 끊고 가방을 집어듭니다. 지안이 사무실을 뛰쳐나갑니다.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립니다. 지안이 비상계단으로 뛰어내려갑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시동을 걸고 유치원으로 달립니다. 지안의 손이 핸들 위에서 떨립니다. 빨간 신호등 앞에서 지안이 입술을 깨뭅니다. 유치원 앞에 도착한 지안이 차에서 뛰어내립니다. 유치원 정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안이 사람들을 헤치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마당 한가운데 꾀죄죄한 몰골의 성준이 서 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고 옷에서 술 냄새가 풍깁니다. 성준이 준우의 팔을 억지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준우가 울음을 터뜨리며 발버둥을 칩니다. 싫어. 나 엄마한테 갈 거야. 놔줘. 담임 선생님이 성준의 앞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러시면 안 돼요. 어머님 동의 없이는 아이를 보낼 수 없어요. 성준이 선생님을 밀치며 소리칩니다. 내 아들 내가 데려가겠다는데 뭔 상관이야. 비켜. 지안이 달려가며 외칩니다. 준우야. 준우가 엄마를 보고 더 크게 웁니다. 엄마. 성준이 지안을 보자마자 눈을 부라립니다. 성준이 준우의 팔을 놓지 않은 채 지안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지안, 내 아들 내가 보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위자료로 뜯어간 내 돈 내놔. 지안이 성준 앞으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아이 손 놔. 성준이 비틀거리며 웃습니다. 술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 내 아들이야. 내 아들. 네가 뭔데 아들을 못 보게 해. 주변의 학부모들이 모여들어 수군댑니다. 한 학부모가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합니다. 성준이 그 모습을 보고 더욱 흥분합니다. 성준이 촬영하는 학부모에게 달려들려 합니다. 야, 뭘 찍어? 꺼. 담임 선생님이 원장실로 뛰어가며 외칩니다. 경찰 불러주세요. 지안이 재빠르게 준우에게 다가가 성준의 손을 뿌리칩니다. 지안이 준우를 품에 안아 뒤로 물러납니다. 준우가 지안의 목을 끌어안고 흐느낍니다. 엄마, 무서워. 아빠가 무서워. 지안이 준우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왔어. 괜찮아. 성준이 지안에게 다가오며 손가락질을 합니다. 야, 내 아들 내놔. 양육권 소송 다시 걸 거야. 네가 애 키울 자격이 있어? 맨날 야근하면서 애는 누가 봐?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집니다. 잠시 후 경찰 2명이 유치원 마당으로 뛰어들어옵니다. 경찰이 성준을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무슨 일입니까? 성준이 경찰을 밀치려 하며 악을 씁니다. 내 아들이야. 내 아들 데려가겠다는데 왜 막아? 경찰이 성준의 팔을 잡아 뒤로 꺾습니다. 성준이 비틀거리며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성준이 지안을 노려보며 외칩니다. 두고 봐. 양육권 소송 다시 걸 거야. 네가 애 키울 자격 있는지 보자. 경찰이 성준을 일으켜 세워 경찰차 쪽으로 데려갑니다. 성준이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칩니다. 내 돈 내놔. 위자료 뱉어내. 경찰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가 멀어집니다. 지안이 품에 안긴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준우의 울음이 잦아듭니다. 지안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지안이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킵니다. 그날 밤, 지안이 잠든 준우 옆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현우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지안이 조용히 방을 나와 전화를 받습니다. 선배, 무슨 일이에요? 현우의 목소리가 낮게 들립니다. 지안아, 내가 알아본 게 있어. 성준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 손을 댔다가 완전히 망했더라. 사채업자들한테 신체 포기 각서까지 썼대. 지안이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난리를 친 거구나. 돈이 급하니까. 현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박말순 씨도 마찬가지야. 모자가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 앞으로 뭔 짓을 할지 몰라 조심해. 지안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선배, 이제 방어만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준우 얼굴 봤으면 선배도 그런 말 못해요. 그 인간들을 확실하게 끝내야겠어요. 현우가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합니다. 알았어. 내일 사무실로 와. 방법을 찾아보자. 전화가 끊어지고 지안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납니다. 지안이 중얼거립니다. 두고 봐. 이번에는 내가 끝을 내줄게. 다음날 아침, 지안이 경찰서 민원실 앞에 섭니다. 지안이 깊은 숨을 내쉬고 문을 엽니다. 민원실 안으로 들어선 지안이 접수 창구로 다가갑니다. 담당 경찰이 고개를 들어 지안을 바라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지안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고소장 접수하러 왔습니다. 전 남편 김성준을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협박,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려고요. 담당 경찰이 서류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지안이 대기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꺼냅니다. 현우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고소장 접수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잠시 후 현우에게서 답장이 옵니다. 가처분 신청 서류도 준비해뒀으니 걱정 말라는 내용입니다. 고소장 접수를 마친 지안이 경찰서를 나섭니다. 지안이 차에 올라 시동을 겁니다. 지안의 얼굴에 결연한 표정이 떠오릅니다. 그날 오후, 지안이 현우의 사무실 찾아갑니다. 현우가 책상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안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선배, 고소장 접수했어요.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은요? 현우가 서류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법원에 제출했어.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 날 거야. 지안이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지안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시어머니 박말순의 도박 장부 원본이에요. 그리고 그날 녹음한 파일도 USB에 담아왔어요. 현우가 봉투를 열어 장부를 살펴봅니다. 현우가 휘파람을 불며 말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증거 폭탄이네. 도박장 개설, 상습 도박 혐의 충분해. 이걸 경찰에 제출하면 박말순 씨는 피할 수가 없어. 지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이제 끝을 내고 싶어요. 현우가 지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강력계지능범죄수사팀에 직접 가서 제출할게. 지안아, 이번에는 정말 끝이야. 지안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말 끝내야죠. 며칠 뒤 경찰 수사관 3명이 허름한 여관 복도를 걸어갑니다. 여관 2층 끝방 앞에 멈춰섭니다. 수사관 1명이 문을 두드립니다. 박말순 씨,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방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수사관이 다시 문을 두드리며 외칩니다. 문 안 열면 강제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립니다. 초췌한 몰골의 박말순이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밉니다. 박말순의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고 얼굴에 화장기가 없습니다. 박말순의 눈 밑에 검은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뭔 일이에요? 수사관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박말순 씨, 도박장 개설 및 상습 도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뒤로 돌아서세요. 박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박말순이 비명을 지르며 문을 닫으려 합니다. 싫어. 나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수사관이 문을 밀고 들어갑니다. 박말순이 뒤로 물러서다 침대에 걸려 넘어집니다. 수사관이 박말순의 손목에 수갑을 채웁니다. 박말순이 울부짖습니다. 놔줘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년이 그랬지. 그년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수사관이 박말순을 일으켜 세워 복도로 데리고 나갑니다. 여관 주인이 복도에서 구경하며 혀를 찹니다. 박말순이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칩니다. 이지한 그년이야. 다 그년 때문이야. 같은 시각 경찰서 조사실에서 성준이 테이블 앞에 앉아 있습니다. 형사가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펼쳐놓습니다. 유치원 CCTV에서 캡처한 사진들입니다. 성준이 준우의 팔을 잡아당기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형사가 휴대폰 화면을 성준 앞에 들이밉니다. 화면에는 성준이 지안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 떠 있습니다. 내 돈 안 내놓으면 가만 안 둬. 두고 봐. 내 인생 끝장내줄 거야. 준우 데려갈 거야. 막을 수 있으면 막아봐. 형사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김성준 씨, 이게 다 증거입니다. CCTV 영상의 협박 문자까지 부인할 겁니까? 성준이 고개를 떨굽니다. 성준의 어깨가 축 처집니다. 성준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술에 취해서 그랬습니다. 정신이 없었어요. 형사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술 취한 게 면죄부가 되는 줄 아십니까?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의 협박, 스토킹까지. 이 정도면 실형 나올 수도 있어요. 성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립니다. 성준이 테이블에 이마를 찌으며 말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며칠 후 성준이 다니던 회사 인사팀에서 전화가 옵니다. 급여 압류 통지와 함께 범죄 사실이 회사에 통보되었습니다. 인사팀장이 성준에게 말했습니다. 김성준 씨, 이런 상황에서 회사에 계속 다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 처리하겠습니다. 성준이 전화기를 붙잡고 애원합니다. 팀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사팀장이 차갑게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위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성준이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성준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비명을 지릅니다. 일주일 뒤 유치장에 갇힌 성준이 면회실 유리벽 앞에 앉아 있습니다. 성준의 얼굴이 수척해졌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유리벽 너머로 지안이 의자에 앉습니다. 지안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습니다. 성준이 유리벽에 손을 대며 말했습니다. 지안아, 잘못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합의만 해줘. 응, 한 번만 봐줘. 지안이 대답 없이 성준을 바라봅니다. 성준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성준이 울먹이며 말합니다. 준우한테는 아빠잖아. 아빠가 감옥 가면 준우가 뭐라고 생각하겠어. 제발. 지안이 천천히 입을 엽니다. 아빠, 준우가 널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알아? 그날 밤 준우가 악몽 꾸면서 울었어. 아빠가 무서워서. 성준이 고개를 떨굽니다. 지안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유리벽 아래 작은 틈으로 밀어 넣습니다. 친권 영구 포기각서야. 여기 서명하면 합의 고려해 줄게.
성준이 서류를 들여다봅니다. 성준의 손이 떨립니다. 성준이 고개를 젓습니다. 이건 못해. 준우는 내 아들이야. 지안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럼 형량 늘어나는 거 각오해. 지안이 돌아서려 합니다. 성준이 유리벽을 두드리며 외칩니다. 잠깐만. 지안이 멈춰 섭니다. 성준이 눈물을 흘리며 서류를 들여다봅니다. 성준의 손이 떨립니다. 성준이 이를 악물고 서류에 지장을 찍습니다. 빨간 도장 자국이 서류 위에 찍힙니다. 지안이 서류를 받아 확인합니다. 지안이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잘 살아. 지안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 나섭니다. 성준이 유리벽에 이마를 대고 흐느낍니다. 한 달 뒤 법원 재판정에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피고인 박말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박말순이 피고인석에서 비명을 지릅니다. 억울해요. 나는 억울하다고요?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립니다. 정수, 피고인 김성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성준이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방청석에 앉은 지안이 담담한 표정으로 판결을 듣습니다. 현우가 지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재판이 끝난 후 지안이 법원 복도를 걸어갑니다. 맞은편에서 법원 직원들이 박말순을 데리고 옵니다. 박말순이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여 있습니다. 박말순이 지안을 발견하고 눈을 부라립니다. 이지안, 2년이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지안이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스쳐 지나갑니다. 박말순의 절규가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지안이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 정문을 나서며 지안이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현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지안아. 이제 행복해질 일만 남았어. 지안이 법원 계단 위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립니다. 지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가 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지안이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웃습니다. 1년 후 추석 명절입니다. 새벽 4시, 지안이 눈을 뜹니다. 1년 전 이맘때 지안은 시댁 주방에서 20명분의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침대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켭니다. 창밖으로 아직 어두운 하늘이 보입니다. 지안이 미소를 지으며 욕실로 향합니다. 오전 8시, 인천공항 출국장이 사람들로 붐빕니다. 지안이 캐리어를 끌며 면세구역으로 들어섭니다. 지안이 화장품 매장 앞에 멈춰섭니다. 지안이 립스틱을 집어들고 손등에 발라봅니다. 지안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입니다. 지안이 립스틱 2개를 골라 계산대로 향합니다.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추석 연휴에 여행 가시나 봐요. 부러워요. 지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쉬어가요. 지안이 쇼핑백을 들고 공항 라운지로 향합니다. 라운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가 자리에 앉은 현우가 손을 흔듭니다. 지안이 현우 옆자리에 앉습니다. 현우가 테이블 위에 커피잔을 지안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메리카노 맞지? 방금 받아왔어. 지안이 커피잔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선배. 아니, 이제 선배라고 부르면 안 되나? 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 편한 대로 해. 지안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활주로 위로 비행기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현우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참, 지안아. 이번 프로젝트 성공 축하해. 뉴스에서 봤어. 대기업 신규 사업 수주했다면서. 지안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팀원들이 잘해줘서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현우가 지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겸손하기는. 그리고 우리 로펌 자문 계약도 연장됐어. 네, 덕분이야. 지안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거 좋은 소식이네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지안의 손을 가볍게 잡습니다. 응, 그러니까 오늘은 푹 쉬자. 1년 동안 고생 많았으니까. 지안이 현우의 손을 마주 잡으며 미소 짓습니다. 그때 멀리서 밝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엄마, 현우 삼촌. 지안이 고개를 돌립니다. 준우가 공항 직원의 손을 잡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준우의 얼굴에 한바구음이 피어 있습니다. 준우가 지안에게 달려와 품에 안깁니다. 엄마, 비행기 타러 가요. 빨리빨리. 지안이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준우. 신났구나. 준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바다 보러 가는 거잖아. 물놀이 할 거야. 현우가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준우야, 배고프지 않아. 삼촌이 빵 사줄까? 준우가 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응, 초코빵. 지안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음을 짓습니다. 지안의 가슴 한쪽이 따뜻하게 녹아내립니다.
1년 전 안방 문을 열었던 그날의 선택이 떠오릅니다. 그 선택이 자신과 아이를 지옥에서 구원했습니다. 지안이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잘했어, 이지안. 잘했어. 비행기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집니다. 지안이 자리에서 일어나 캐리어를 끕니다. 현우가 준우의 손을 잡고 함께 걷습니다. 세 사람이 탑승구를 향해 나란히 걸어갑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려 이륙합니다. 지안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회색빛 도시가 발 아래로 멀어집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지안의 눈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지안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온전한 이지안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지안이 옆자리에서 잠든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여행지에 도착합니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준우가 모래사장을 뛰어다니며 환호합니다. 현우가 준우를 쫓아다니며 웃습니다. 지안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배경으로 웃는 사진입니다. 그날 저녁 지안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올립니다. 해시태그를 답니다. 제사상 대신 여행, 새로운 가족. 지안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바다를 바라봅니다. 석양이 바다 위로 붉게 물듭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옵니다. 지안의 입가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오릅니다. 서울의 한 대형 서점입니다. 베스트셀러 코너에 책 한 권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표지에는 지안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책 제목은 나는 제사상 대신 밥상을 엎었다입니다. 책 앞에 사람들이 모여 책을 집어 들고 있습니다. 서점 유리창 밖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남자입니다. 성준입니다. 성준이 유리창 너머로 지안의 책을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성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성준이 주머니에 손을 넣습니다. 주머니가 텅 비어 있습니다. 성준이 고개를 떨구고 발걸음을 돌립니다. 성준의 뒷모습이 인파 속으로 사라집니다. 서점 안에서는 지안의 책을 든 한 여성이 계산대로 향합니다. 계산대 직원이 책을 스캔하며 말했습니다. 이 책 요즘 정말 인기예요. 다들 공감한다고 하더라고요. 여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제 친구가 꼭 읽어보라고 해서요. 기대되네요. 계산대 너머로 지안의 책 표지가 보입니다. 표지 속 지안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서점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지안의 책 위로 따스한 빛이 내려앉습니다. 지안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누군가는 지안이 너무 냉정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가족인데 한 번쯤 봐줄 수도 있지 않았느냐고요. 하지만 지안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가족이 아닌 돈줄로 본 사람들에게 더 이상 짓밟힐 수 없다는 것을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며느리는 희생해야 한다고, 가족을 위해 모든 걸 감내해야 한다고 말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안이 안방문을 열어젖힌 그 순간 지안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떨렸을 겁니다. 하지만 지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지안처럼 힘든 상황에 놓인 분이 계신가요? 참아야 한다고,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계신가요?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도 당신의 행복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지안처럼 문을 열어젖힐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